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강남집 전세금을 14%나 올려 논란에 휘말렸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청와대 경제사령탑의 불명예 퇴진인데요. 먼저 물러나게 된 김상조 실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꽤 논란이 컸기 때문에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김상조 실장이 물러나기까지의 핵심 결정타는 바로 이 전세, 본인 강남집 전세값을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급격하게 올랐다. 이것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말문이 막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관보에. 근데 이제 재산 변경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상조 실장이 이제 재산 변경 신청을 하면서 바로 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전세, 이걸 올린 것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근데 찬찬히 봤더니 이 날짜가 7월 29일로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바로 그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그 다음날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바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즉, 이 임대차를 5% 상한제를 둬서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않습니까? 자,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리이고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청담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본인이 전세를 줬거든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1층짜리입니다. 예. 근데 8억 5천만에 전세를 줬는데 1억 2천만 원을 올려서 전세를 이제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갱신을 한 겁니다. 네. 즉 기존보다 14.1%를 이제 올린 거죠. 만약에 이걸 이 31일 이후에 올렸다고 한다면 5% 이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를 전세 주고 성동구의 금호동에다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파트의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5천만 원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월 29일 즉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 인상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린 겁니다. 14% 올렸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월 29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입니다. 즉 5% 인상 룰이 적용될 때 올렸어요. 자, 이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기자들이 이 관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예. 아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당시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상조 실장은 국민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이야기 해놔놓고 자신은 손해도 하나도 보지 않고 저렇게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 공분을 샀기 때문에 오늘 전격 경질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보면요. 이두하 변호사님.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사령탑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임대차법, 국민들 전세가 못 올리게 주도해놓고 본인은 뒤에서 본인 전세값은 이렇게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비판을 계속 받아도 마땅한 겁니까? 예, 일단 위법한 건 없어서요. 법률적으로 처벌은 안 되실 거예요. 처벌은 안 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7월 29일 날 계약을 갱신해서 1억 2천만 원을 더 받았는데요. 그날이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그 임대료 5%로 제한하고 이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한 날이에요. 단독 처리한 날 이분은 계약을 하셨어요.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 하셨는데 좀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은 임대인이고 한 집은 임차인이시죠. 이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게 다 8월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8월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공교롭게 임대인인 데는 하루 이틀 전에 해가지고
그 14%나 올려받아서 원래 이틀 후면 5%밖에 못 올려받으니까 9%의 차익을 얻고 임차 있는 데는 8월 29일 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의 뭐 이득은 아니겠지만 그냥 그 법의 보호를 받으셨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또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셨고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2019년 6월부터 이제 오늘까지시죠. 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공정거래 이런 것뿐만 재벌 저격수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때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김상조 위원장이 출격을 하셔서 공정거래위원장인데도 최전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란 네, 말씀이시죠. 부동산 거래는 실수요자를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상조 실장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올라서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세값도 올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 제목 그대로 본인이 전세 준 집은 1억 2천 올려받고 본인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은 5천을 올려줬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분노에 좀 기름을 붓는 격이 됐는데요. 뭐 돈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받을 돈은 더 받고 줘야 될 돈은 적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 꼼수로 자기는 더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론이 좀 들끓었고 결국 하루 만에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의 저 행위 자체도 그 국민의 지탄이 되고 있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왜 공직자들이 하는 행동에는 이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 불신과 이 분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입안에서 집행한 사람조차도 자신에게는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저렇게 꼼수를 썼구나. 이런 인상이 이 정부 당국자의 하나의 사례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국민이 더 크게 분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뭐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따지기 전에 여기 보면 실제로 예금이 14억 가까이 있는데 물론 뭐 본인이 이 돈을 못 뺐을 뭐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해명이 좀 더 글쎄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사적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그 김상조 정책실장의 그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에는 경제부총리하고 함께 그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내지는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중에 한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청와대 내에서의 그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경제부총리보다 기술적 측면이 아닌 가치지향적 측면에서는 좀 더 문재인 정부의 가치 철학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실소유자 중심이에요. 근데 예.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냥 만약에 청담동 주택이 필요한 거라면 거주의 필요성 때문에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럼 본인이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는 세를 주고 그 모든 주택에서 사실 거라면 청담동 주택은 처분했어야 맞죠. 그러니까 강남 불패 아니다. 강남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 그런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강남 아파트를 팔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리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그것과 다른 행동을 본인이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지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 계신 네 분 공교롭게도 비판 일색인데 이게 사실 김상조 실장이 평소 청렴했던 이미지로 현 정부에서는 많이 부각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올라온 글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이 회장 지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본인 30년 전 낡은 가방, 뭐 저도 이 보도를 접했고 실제로 뉴스탑10에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만, 뉴스탑10은 아니군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이 가방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상징적인 인물의 불명예 퇴진 때문에 더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6월 정부 출범 때부터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란 그런 중요한 직책,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도 재벌 저격수 내진 저렇게 석사 시절부터 들고 있던 가방을 지금도 들고 다닌다. 이러면서 청렴한 이미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저희가 뭐 1억 2천 받고 주는 거는 올려주는 건 5천만 원만 올려줬다 이랬지만 청렴하신데도 이렇게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예금을 열심히 하신 거니까 비난할 건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너무 청렴하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없었나 이랬는데 실제로 올려줘야 되는 돈은 받은 것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요. 그 관보를 확인하면 2018년 말에 예금이 부부 예금이 16억 7천만 원이고 2019년 말에 13억 2,500만 원이고 2020년 말에 14억 7천만 원이 그 부부하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같이 합쳐서 부부 예금이에요. 은행에 돈이 충분히 있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동성을 저희가 걱정해드릴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중에 예금 중에 보험금이나 교직원 공제회 납입액 등에 이렇게 금방 꺼내서 쓰기 어려운 돈을 빼고 6억 원이고 이게 나머지 한 9억 원 뭐 이렇게 되는 돈들은 은행 예금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 뭐 6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청와대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타격이 더 커지지 않나. 바로 이 부분을 그냥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사퇴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금까지 해명을 그 월급 받고 이 부분 해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 해명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까지 그런 일까지 하니까 저희가 이 예금까지 따지게 되니까 이 청렴했다는 이미지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실정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당의 정책 실장마저 뭐 이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요. 청와대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장들 부동산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제가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묻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참모들 특히 이 정책 실장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뒤가 이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두고두고 정권에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책을 총괄하고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분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부동산 정책과 이 체감하는 온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는 본인은 강남에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강남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이 선택권까지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공분을 자아냈던 측면이 있고요. 이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폭증하는 이 부동산 때문에 열패감을 느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항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뭐 이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 실장의 경지를 두고 오늘 야당에선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황급히 경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내에서 경질돼야 될 사람이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의 분노가 크니까 신속히 교체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입니까? 행여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서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입니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제가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도 교육부가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론 대응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런 거죠. 결국 뭐 단 하나 이유입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거가 없었더라면 저는 뭐 아마 이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유임시켰을 겁니다. 참 이게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뭐 해야지만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청와대 특별감찰관 아직까지 임명하지 있지 않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요.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수석비서관 이상들이 이렇게 함부로 부동산 문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무슨 부동산 투기 근절회 하면서 자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다 하라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은 게 예전에 윤석열 총장 불러놔놓고 저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해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놓고 그때 여당 수사하니까 바로 그냥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수사 이거 지금 경찰에 수사 맡겼는데 오늘에서야 결국 오늘 정세균 총리가 전국 검찰에다가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뒷북 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탑10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예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해라.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이 특별감찰관이 아니 기자들이 관보 보고 바로 알 지경입니다. 그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기자들이 한 시간만 봐도 할 문제를 청와대가 모르고 이제 와서 대응한다고요? 저는요 좀 더 청와대가 좀 여론에 민감했으면 좋겠다. 예. 정말 그런 한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거를 앞두지 않고 있었더라도 김상조 실장 경질할 수 있었으니까요. 뭐 너무 단언하진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